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주말 이틀 동안 도내에서는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정선군에서는 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4명과 확진자 가족 1명 등 모두 5명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춘천, 원주, 강릉, 인제에서도 5명이 나와 지난달 22일 14명 이후 12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 수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홍천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2명과 평창의 한 콘도 청소 용역업체 직원과 가족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삼척 마이스터고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백신 불안감으로 인한 접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내일부터 의료진과 임직원 1,340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와 삼척의 4개 의료원 의료진들도 내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 1,2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원FC가 원정 개막전에 이어 홈 개막전에서도 패해 2연패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팀 조직력을 끌어올려 상위 스플릿 진출에 도전하겠다며 시즌 목표를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의 2021 하나원큐 K리그1 2라운드 경기. 김대원의 프리킥이 상대편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전반에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 포항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리 3골을 내주며 1대3 역전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울산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충격의 0대5 패배를 당한 뒤 홈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FC가 홈 개막전에서도 패배하며 시즌 첫 승 도전을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우려와 눈발이 날리는 추위 속에서도 1,2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강원FC를 응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열린 경기라서 작년에 딱 2경기 봤거든요. 근데 올해 되게 시작을 너무 좋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열리면 올 것 같아요. 강원은 외국인 선수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선수들의 부상까지 이어지며 경기력과 조직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은 팀을 추스르고 경기 집중력을 끌어올려 부진 탈출과 상위 스플릿 도전에 나서겠다며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시즌 목표라는 거는 저희 팀뿐만이 아니라 어느 팀이든 어찌됐든 상위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1라운드 지날 때쯤 되면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2연패에 빠진 강원은 오는 9일 지난 시즌 챔피언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원주의 마지막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에 실패하면서 건물 매입을 위한 국비 확보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모금 운동까지 벌이며 극장 보존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지만 원주시의 매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하나 남은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 7, 80년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을 추진했지만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건물 매입비 등 국비 지원이 무산됐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한 동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주변은 다 이제 현대식 건물들이고 뭐 등록할 만한 이런 것들이 없다. 뭐 이런 이유. 비록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는 떨어졌지만 원주 유일의 단관극장을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극장 보존을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고 시민들과 단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까지 참여해 1억 원 상당의 돈이 모였습니다. 건물과 주차장 매입,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철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단계 아카데미 성료 모금을 하면서 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리워드 굿즈도 제공을 해드리고 우리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아카데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모 탈락 이후 극장 소유주가 등록문화재 지정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강원도 역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당장 건물을 사지 않으면 철거가 불가피한데 35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을 원주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마지막 해법입니다. 수익 지원이 안 되니까 극장 매입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이거를 12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아카데미 극장 보존과 관련한 시민 설문조사가 진행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극장 매입 여부에 대한 원주시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제 낮 원주시 지정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40대 여성 A씨와 4살 배기 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저수지 주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숨져 있는 모녀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원주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했으며 육아휴직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원주시 문마급의 한 과일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된 495제곱미터 규모의 창고와 창고 안에 있던 과일, 포장박스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새벽 4시 반에는 평창군 평창읍의 한 목장에서 불이 나 소에게 먹이는 집단 300개를 태워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2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살 A씨는 길을 걷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끌려가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폭행이 사실인지 조사 중이라며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이 겨울철보다 더 줄어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전국 석탄발전소 58기 중 19기에서 28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철 9기에서 17기까지 가동을 중지한 것보다 최대 11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인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